사실 기본적인 출발이 저희가 도면량이 좀 많아요. 도면이 많다 보니까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려야 되는 도면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과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에 비해서 지금 뭐 설계비나 그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나 이런 게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했는데 요즘 같은 어떤 그 인력과 그 시간과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 보면 사실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도면을 적게 그리자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건데, 직원들은 도면을 적게 그려서는 우리가 디자인하는 걸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사실은 BIM을 한번 해보자 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통합적으로 일단 하나가 그려지면 거기서 이제 잘라가지고 또 디테일을 하든 그 방법에 따라서는 되게 많이 갈릴 것 같아서, 제가 가진 경험으로서는 도면의 어떤 그 기준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시공 현장에서 매우 힘든 과정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도면을 필요한 걸 그리되 조금 다른 툴로 그려보면 좀 쉽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이걸로 출발을 했죠. 늘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어떤 공공건축물도 역시 그 과정들이 에서 생산해야 될 어떤 굉장히 많은 양의 서류들 뭐 이런 것들하고 심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하다 보면 막상 도면 그릴 시간은 뭐 전체 기간 중에 한 3분의 1 이상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건물이 지어지는 게 6개월인데 니네가 왜 6개월이 필요해?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작업량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작업량이 그렇게 많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인원이 많던가, 기간이 많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나눠서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한 사람이 막 365일 야근하고 할 수는 없는 이제 처지가 됐고, 그만큼 이제 그 시간하고 비용들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비해 설계비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조절을 하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상황들은, 도면을 나들리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방식이나 이런 것처럼, 생산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면을 외부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 큰 기업들하고 차이가 생기는 어떤 지점들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좁혀진다는 게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되는 어떤 생각이 드니까, 저는 도면을 많이 그려야지 현장 상황이 조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기준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 보는 기준이든 보는 기준이든 저희가 디자인하면서 생산해내는 어떤 관점들이기 때문에, 한 번을 봐도 하여튼 기준을 만들려면 어쨌든 도면 양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얘기가 시작이 돼요. 어쨌든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작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디자인이 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저한테 오히려 반발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거를 정보화해서 시공자가 읽게끔 하는 게 도면이고, 만약 읽지 않는 도면을 내보내는 건 사실 저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읽게끔 하는 방법들을 찾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BIM이 될 수도 있고, 뭐 스케치업이 3D도 될 수 있고, 특히나 설계 때 저희가 기술적인 도움을 시뮬레이션 해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왜 힘드냐면 사실 다
비용이거든요. 그 설계비. 기술적인 테스트를 시뮬레이션해서 빛의 양이라든가 온도라든가 환기량,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에너지를 얼만큼 세이빙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토대들이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감으로 하는 거지, 감으로. 매번 새로운 거지.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러려면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정확한 지점들을 얘기해 주면은 좀 쉽게 도면량이 좀 적더라도 뭐 이렇게 뭐 그게 도면량하고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다른 방편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도면량을 줄이는 건 저는 그 정보의 전달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적절함을 찾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이 지금 뭐 하니? 물어보면 검토하고 있어요예요. 그 검토 시간들이 설계의 어떤 기간인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계약한 것도 이제 처음 그렇게 해봤는데, 10개월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10개월 해라 그런 걸 전 처음 해봤어요. 10개월이 이제 최장 기간인 건데, 지금. 근데 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건 뭐 기술적으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걸 이해하신 분이 이제 최초였는데, 사실 그렇게 충분한 기간을 주지를 않아요.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계사무소에 도면을 확인해야 되고, 자기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발주처도 확인해야 되고, 저희도 확인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들은 늘 필요한 거고, 변경이 생겼을 때 또다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이게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실해진다 라는 걸 인식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10시간 쓰던 걸 뭐 1시간으로 줄인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을 좀 줄여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지려고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10명이 할 일을 조금 줄여서 뭐 8명만 해도 저는 써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의 어떤 시간들을 줄이고, 그리고 한 사람, 뭐 두 사람, 뭐 10사람이 붙든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갖고서, 그게, 역할을 한다면, BIM이라는 툴이, 만약에. 그러면 저는 사용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봐요. 지금 얘기되었던 어떤 설계에서 투여되는 어떤 시간들이, 조금,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지 않을까? 혹은, 정보의 표현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간소화되지 않을까? 시공사들이 그걸 바라보고서 좀 더 도면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해볼 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어떤 건축물이, 그러니까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걸 이제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게 이제 어느 순간 허물어지고 이런 긴 생애 주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술적인 도움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들이 뭐냐 하면, 설계 시간에도 필요하지만 시공 시간에도 필요하고, 이 뒤에 이제 살아가면서 얘가 허물어지기 전까지의 어떤 건물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들이 그러니까 한 번 짓고서, 그러니까 공산품처럼 이렇게 뭐 갈아 끼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하게 매 시기마다 같지가 않아서 건물이 어떤 퍼포먼스를 가질지. 근데 그 퍼포먼스에 대한 이해들이 건축가가 있어서 그걸 확인해서 몇 년에 한 번씩은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년 후쯤 전화해서 5년 전에 설계한 누군데요. 지금 저기 배관 요 바꿀 때 됐어요. 뭐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설계할 때부터 그 생애 주기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적절성을 건축가가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 적절함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골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0년 간다고 치면, 외피가 뭐 한 10년 간다고 치고, 내부 인테리어가 뭐 5년 간다고 치고,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레이어별로 그 건축물의 생애 주기는 다 다르거든요. 기계 전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이제 건축물에서 저희가 부여할 수 있는 건축가의 역할인 건데, 이제 사실 이제 그게 다 이제 잘라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건축가의 역할이 이제 축소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그림 그리고서 그냥 끝나는 건가? 그 외피 예쁘게 해주면 되는 건가? 그 역할을 제 스스로 줄이는 순간 점점 전문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건축물에 관한 어떤 그 퍼포먼스, 성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분명히 건축가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역할은 굉장히 축소돼 있고 책임은 늘어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책임은 계속 져야 되는데 리스크가 굉장히 늘어난 거, 오히려. 그러니까 역할이 늘어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부담을 할 텐데 역할은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책임은 또 이만큼 지어주니까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생애 주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워낙 인스턴트한 어떤 빨리 생애 주기가 끝난다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는 그럴 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지금 이렇게 기후나 뭐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설마 그거 무시하고서 다 또 무시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 계속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가? 그게 계속 될까요?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하는 거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이제 반평생 이상 살았으니까. 근데 이게 후대에 닥쳐올 어떤 그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건물 하나를 잘 짓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지, 이 건물이 어떤 도시에서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근부터 이제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건축이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잡아가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건축물 하나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들은 너무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건축물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봤을 때 관련성을 갖지 않으면 이 건축물은 존재의 가치가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 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치수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건축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를 하려면 배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성능을 발휘하려면 어느 높이에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공간의 치수를 정의하는 사람이 건축가이라고 저는 늘 주장해 왔고, 건축물의 어떤 성능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건축가이기도 한 거죠. 저희는 뭐 우선 공산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물의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한계와 허용을 정의하는 사람이 아마 건축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